음. 할게요. 자, 이번에 좀 안 보이는 머리가 올라와라. 됐다. 네, 자 이번에 제가 할게. 우주에 관련된 겁니다. 우주. 네, 자, 우주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자, 우주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우주에 은하 알죠? 우리 은하가 외부 은하가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무시하시고, 일단 첫 번째로 무시하시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해요. 우주가 가만히 있느냐, 움직이느냐. 즉 우주의 모습이 변하는지, 우주의 모습 변화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반되는 그런 주장이 있었느냐면 우주가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된,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래로 전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이게 바로 정적인 우주죠. 정적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아니다. 팽창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즉 팽창 우주론이죠. 팽창 우주론. 이게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요게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팽창 우주론. 다른 말로 동적인 우주를 말하는 거고요. 동적 우주론은 정적인 우주겠죠. 네, 요겁니다. 요거예요. 동적인 우주. 그 중에서 팽창 우주론. 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 우리가 많이 아는 뉴턴이 있고요. 뉴턴과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정적 우주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아저씨는 상대성 이론을 발명했는데 1920년대까지 정적 우주론이 이제 거의 대세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넘어오면서 팽창 우주론이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팽창 우주론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팽창 우주론, 우주가 팽창한다. 이러고 있다가 이런 논란에서 이제 튀어나온 게 뭐냐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빅뱅 우주론. 이게 팽창 우주론의 일부죠. 네. 팽창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빅뱅 우주론이 뭔지를 보자면 이게 뭐랬냐면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그 망원경이 있어요. 허블 망원경이라고 부르죠.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허블이라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을 빅뱅 우주론을 처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외부 은하 관찰을 통해서. 외부 은하를 관찰을 했어요.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 여기 말했던 외부 은하. 이 외부 은하를 관찰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드로메다 은하, 그런 것들을 관찰을 했겠죠. 은하를 관찰을 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뭘 얻어냈냐면 팽창을 하고 있다를 얻어냈어요. 결과는 이거예요. 팽창하고 있다.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저 외부 은하를 통해서. 외부 은하가 먼 거는 더 빨리 멀어지고 가까운 거는 더 느리게 멀어진다. 이겁니다. 자, 정리를 해서 써드릴게요. 풍선 불 때 생각을 하면 되죠. 풍선. 자, 멀리 떨어지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진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도가 크죠. 가까운 은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왜 그러냐면 이걸 꼭 설명을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2배로 늘려볼게요. 2배로 늘려요. 이 길이를
두 배로 늘리면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요 점이 있고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두 배 멀리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은하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두 배 멀리 찍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멀어진 정도가 얘는 이 정도만 멀어졌는데 얘는 이 정도가 멀어진 거잖아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멀어졌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여기 더 멀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지고 가까운 은하는 더 느리게 멀어진다. 이거를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를 알아낸 것입니다. 맞죠? 인정하죠? 왜냐면 팽창을 하면 은하의 사이에 거리는 점점 멀어질 테니까. 네, 이렇게 통해서 외부 은하를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우주의 팽창을 그래서 허블이 알아냈어요. 허블이 알아냈는데 이 허블이 이제 이렇게 계속 팽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도 팽창을 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시간을 거꾸로 늘려보면 우주가 점점 수축이 되겠죠. 수축이 되다가 나중에 한 점이 될 것이다. 이 한 점에서 점점 팽창을 해서 지금 우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 한 점에 있다가 이게 너무 압력이 크고 모든 그 우주의 물질들이 여기에 다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팽창을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빅뱅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맞죠? 빅뱅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이게 점점 이렇게 막 커졌을 거 아니에요. 우주가 커졌는데 이 초기에서 이 초기 굉장히 찰나의 순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5초인가 그래요.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어쨌든 요때 이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다. 빅뱅이 시작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다?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기본 입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입자라는 것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 물질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물질의 기본 단위가 원소죠. 원자인데 입자 개념으로 보자면 원자, 그 다음에 뭐 성분 개념으로 보자면 원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이 있죠. 물질을 졸라 쪼개면 뭐가 나와요? 그냥 원자가 나오죠.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원자 핵이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양성자, 중성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게 바로 쿼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쿼크와 전자가 빅뱅 초기에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인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이제 빅뱅 우주론이 근거가 되는 것, 처음에 한 점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증거 같은 것은 이 사람의 공이 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사실. 그죠?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누가 수집했다? 아니, 누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누가 했어요? 가모프라는 아저씨겠습니다.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증거를 예언했어요. 그때는 과학기술이 안 돼서 증거를 직접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마 먼 훗날에 이런 것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았어. 그거를 한번 봐야 돼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 2번 지울게요. 우주 배경 복사고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빅뱅 초기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져요.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냐면 아까 전자하고 그 다음에 쿼크 같은 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쿼크 같은 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이 빅뱅 초기에 폭발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뻥 하는 소리가 있겠죠. 소리 있고 또 그렇죠. 열과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과 빛. 여기서 뭐가 나와? 열과 빛이 날 거 아니야. 빛. 자, 빛에 주목을 해야 돼. 빛. 이 빛이 나오는데 여기가 하도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에너지가 한 점이 있다가 폭발했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많겠습니까? 그죠? 이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자 쿼크 요런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은 전하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나 양 전하를 띠고 있어요. 쿼크 다음에 이제 그 원자 핵이 만들어지거든요. 원자 핵.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막아버린 거야. 뭐가? 빛이 갈 길을. 빛이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싹 막아버리고 있는 상태. 그렇죠? 이해되시죠? 싹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빛이 가지를 못해. 빛이 가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무엇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빛이 빠져나갑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 이걸 하기 전에 증거 두 개를 일단 알려줘 놓고 이제 빅뱅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줘 놓고 거기에서 우주 배경 복사와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입니다. 이때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를 이때는 관측을 하지 못했어요. 재지를 못했던 거예요. 재지를 못했는데 카우플라는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대략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내 빅뱅 우주 이론이 맞다면 대략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나중에 과학기술 발전한 다음에 실제로 봤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수소 원자,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나오냐면 3대 1이 나와요. 네. 딱 말인데 나를 딱 봤더니 약 3대 1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막도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바로 빅뱅 우주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빅뱅의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빅뱅의 과정을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증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도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빅뱅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의 과정을 보자면 처음에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뻥 터졌잖아요. 뻥 터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찰나의 시간이 지납니다. 아주 찰나의 시간. 아주 이제 찰나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기본 입자들. 10의 마이너스 이건 안 해도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35승 초쯤 됐을 때 이제 우주가 팽창을 했잖아요. 팽창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요때보다는 낮을 거 아니에요. 10의 35승 전보다는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폭발을 팽창을 했으니까 압력이 낮으니까 온도도 낮겠죠. 낮아지면서 이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첫 번째 기본 입자 생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라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전자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쿼크. 요게 이제 기본 입자가 되는 거예요. 전자와 쿼크. 전자와 쿼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성이 됐어요. 기본 입자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아까 말했었죠. 아까 이거 안 써드렸나요? 물질 쪼개 원자 쪼개 원자 핵 그 다음에 전자 쪼개 그럼 또 뭐가 나요? 그렇죠. 쿼크 전해 양성자와 중성자 쪼개면 쿼크 끝 있었죠. 자, 이거를 외워놓고 가는 거예요. 자, 쿼크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전자 쿼크 만들어졌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양성자, 중성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물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갔어요. 온도가 또 내려갔어요. 이제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이제 되는 겁니다. 온도가 또 내려가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갈수록 이제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어요. 쿼크가 합쳐졌겠죠. 쿼크가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든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핵을 만들어야 되겠죠. 전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 전자 만들 필요 없어요.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원자 핵이 생성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원자 핵이 생성이 돼요. 원자 핵. 원자 핵이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2번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자 핵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쿼크가 만들어졌고 양성자, 중성자 수가 약 1대1의 비율로 존재를 했어요. 이때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율이 그러겠죠. 맞죠? 그게 자연의 원리니까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예. 50대 50의 비율로 확률로 양성자가 되거나 중성자가 되거나 했어요. 그랬는데 동전 뒤집기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좀 더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면서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게 쉬울까요? 네. 이게 훨씬 쉬워요. 왜냐면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이렇게 똑 붙어있는 거 붙은 거보다 떼는 게 더 쉽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탁구공에 파리가 앉아서 떼는 게 쉬워요? 파리를 갖다 붙이는 게 쉬워요? 떼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떼는 게 더 쉬워요. 떼는 게 쉬워서 양성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원자 핵이 만들어질 이 시점이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약 3대 1이 아니고 7대 1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 Right? 오케이. 이거를 가모프가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7대 1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쇄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7대 1이 되면 자 여기서 그린 거예요. 자 보세요. 양성자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고 중성자가 1개 있을 것이다. 여기 하나 더 그릴게요. 7대 1이니까 자 두 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에, 여섯에, 일곱에, 하나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원자 핵이 생성이 될 때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봤더니 봐봐요. 이렇게 결합을 하고 하게 되면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헬륨 원자 핵. 그다음에 요거 하나씩이 이제 수소 원자가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 1번 아시죠? 자, 수소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잠시 후에 보세요.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에 이게 원자 핵이거든요. 그다음에 전자 하나가 전자 껍질 1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수소라면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가 2개 붙어서 이게 원자 핵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자가 2개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헬륨의 원자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륨 원자번호 2번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해지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남은 것들 하나하나가 다 수소 원자 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성자 하나하나가. 예. 그럼 몇 개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하나, 둘, 셋, 넷. 넷. 뭐야? 3대 1이죠. 질량비가. 그럼 개수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질량비. 헷갈리지 않게 질량비와 개수비예요. 질량비는 개수비는 개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요. 몇 개입니까? 12개죠. 12개에 1개가 되는 거예요. 개수비는. 질량비 이거고요. 개수비는 12대 1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3대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니까.
수소 원자의 개수와 그 다음에 헬륨 원자의 개수는 3대 1의 그 질량비는 3대 1의 질량비를 이루고 있을 것이고 개수비는 12대 1의 개수비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모프가 예언을 한 다음에 봤어요. 봤는데 진짜로 3대 1이 나와요. 어떻게 봤는지 이제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원자까지 생성이 됐어요. 원자핵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원자핵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원자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자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과 전자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어요. 빅뱅 초기에 아주 초기에 만들어졌어요. 이 전자를 갖다가 이제 끌고 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네 번째. 뭐가 만들어진다? 원자가 만들어진다. 원자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만들어져 있는 원자 핵에다가 여기 있는 전자를 끌고 와서 만들어지는 게 원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원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아까 말했죠? 수소와 헬륨의 원자비가 질량비가 3대 1인 걸로 원자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헬륨과 수소의 비율이 그렇죠. 1대 3이다. 네, 거꾸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질량비가 그렇고 개수비는 12대 1이다. 가 아니고 1대 10이겠죠? 1대 10이다. 것이죠. 네.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원자가 만들어지면 아까 여기에서 빅뱅이 됐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빛과 열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요 빛이 나왔는데 이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면서 이게 너무 온도가 크다 보니까 활발하게 운동을 한단 말이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빛의 경로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전자와 쿼크가 이 빛의 경로를 막히고 빛이 또 나가려고 그러는데 쿼크가 막히고 이렇게 막혔던 거예요. 막혔는데 이 전자 쿼크는 원자가 생성될 때 없어지고 전자가 원자 만들 때 없어져 버리니까 이 빛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요때는 빛이 없는데 이게 크잖아요. 우주가 크다 보니까 이 빛의 파장이 요랬다가 요렇게 된 거예요. 느낌으로 이해하세요. 이렇게 되면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마이크로파라고 부르는 일종의 파동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예요. 즉 우주 배경 복사를 뭘로 할 수 있냐면요. 빅뱅 초기 발생 빛이 뭘로 된 거예요? 파동으로 변질이 돼서 관측되는 것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분명히 우주 배경 복사는 이 빅뱅 처음에 만들어졌던 빛이 이제 방출된 거니까 우주 어디에서나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나 있다. anywhere 어디에나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 라고 가모프가 예언을 했어요. 해놓고 관찰했어요. 누가? 펜지스하고 월 윌슨이라는 사람들이 관측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안테나를 대보고 여기도 안테나를 대보니까 똑같은 전파가 하나 잡히는 거예요. 똑같은 전파가 어디에서나 잡히네 이상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가모프가 말한 우주 배경 복사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주 배경 복사는 어디에서나 관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관측되는 마이크로파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자가 생성되면서 이제 빅뱅 초기에 발생됐던 빛이 없어지고 이때가 이제 맑은 우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맑은 우주가 되면서 이제 빅뱅 초기에 있었던 빛이 오케이? 이해됐어요. 끝났어. 이렇게 3대 1로 만들어져서 원자까지 만들어졌어요. 이제 원자가 물질이 되는 거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요거 될 때까지도 사실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요때가 이제 35만 년 후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자 생성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되겠습니다. 요때가 이제 온도를 좀 아셔야 돼요. 요때가 3000 켈빈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요때는 이제 질 수가 없고 3000 켈빈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원자가 생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뭐 하겠어요? 우주에 뭐가 있어요? 우주에 뭐가 있어요? 별 있죠, 별. 이제 별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별과 은하가 만들어져요. 별과 은하가. 안 보이네? 없어졌네? 별과 은하가 만들어져요. 언제? 한 4억 년 뒤에. 7억 년 뒤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져요. 네. 이때 이제 헬륨 원자, 수소 원자 모아들어서 별과 은하를 형성한다. 이러면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우주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네,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우주 배경 복사. 그다음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